상위권으로 상승하라 상상국어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3단원 타당한 근거로 글을 써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상상쌤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활용해서 주장하는 글을 써보는 활동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설문을 쓸 건데요. 그러면 논설문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논설문이 무엇인지부터 그렇죠. 알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어는 논설문입니다. 자, 국어사전에서 논설문을 찾으면 어떤 주제에 관하여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밝혀 쓴 글이라고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주장을 체계적으로 쓴 글이 논설문이야 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자, 주장을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주장을 왜 쓰죠? 그래요. 읽는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또 이 근거를 타당하게 만들어주는 것, 뭔가요? 그렇죠. 적절한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잘 뒷받침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개념, 첫 번째 개념 살펴보도록 하죠. 논설문을 쓸 때 알맞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근거와 관련 있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활용합니다.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활용합니다. 믿을 만한 자료를 활용합니다. 그래요. 자료는 근거와 관련이 있으면서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여야 하고 믿을 만해야 해요. 그럼 믿을 만한 자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료의 출처를 살펴보는 거죠. 전문가의 의견인지 객관적인 자료인지 최신 자료인지 살펴보면 믿을 만한 자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견일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일 때 믿을 만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객관적인 자료여야 하고 최신 자료여야 믿을 만한 자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알맞은 자료를 활용하면 글의 타당성이 생기고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자, 그럼 선생님 어떤 자료가 이렇게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자료의 종류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죠. 기사문, 사진, 그림, 표, 뭐 동영상, 지도라든가 전문가의 말이나 글 따위가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자료를 어떻게 조사하는가 하면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면담을 한다든가 인터넷을 검색한다든가 책이나 신문에서 찾기 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쓰고자 하는 글, 그 주장을 또 뒷받침하는 근거에 적절한 자료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조사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알맞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알기에 대한 활동으로 환경사랑 동아리에서 논설문을 쓰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 자료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림인데 숲이 사람의 건강을 증진하고 면역력을 향상하며 사람에게 쾌적함을 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네요. 두 번째 그림은 포스터인데요. 숲에서는 일상에서 탈출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세 번째는 동영상 자료이죠. 내용을 보시면 숲이 이상 기후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 숲이 온실가스를 흡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 이제 그 환경사랑 동아리에서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마련했어요. 자, 환경사랑 동아리에서 친구들이 생각한 근거 4가지가 나오죠. 숲은 미세먼지를 잡아주어 공기를 깨끗하게 해준다. 숲은 홍수와 산사태를 막아준다. 숲은 지구온난화를 막아준다. 숲은 소중한 자원을 제공해준다와 같은 근거들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와 같은 근거를 통해서 친구들의 주장 알 수 있을까요? 근거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숲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들이 나와 있어요.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홍수나 상사태를 막아주고 지구온난화도 막아주고 소중한 자원을 제공해주니 이런 숲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겠죠? 따라서 주장으로는 숲을 보호하자 또는 숲을 살리자와 같은 주장이 나오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렇게 숲을 보호하자나 숲을 살리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한 4가지 말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도움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숲은 휴식처가 된다 또는 숲은 기온을 낮추어 준다와 같은 내용도 좋습니다. 자, 주장과 근거를 생각해 봤으니까 이제 글을 써야 할 텐데요. 주장과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봐야겠죠. 자료를 수집할 계획을 세웠네요.
자, 보시면 어떤 내용들을 수집할 거다라고 했냐면 숲이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증거. 왜냐면 숲은 미세먼지를 잡아주어 공기를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숲이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그 증거가 필요하겠네요. 두 번째로는 숲이 홍수와 산사태를 막아주는 사진이나 그림이 있으면 좋아요. 두 번째 근거가 숲은 홍수와 산사태를 막아준다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숲이 지구온난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 좋죠? 왜냐하면 세 번째 근거가 숲은 지구온난화를 막아준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숲이 제공해주는 자원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네 번째 근거가 숲은 소중한 자원을 제공해준다 이기 때문이에요. 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료들을 생각해 봤는데 그렇다면 이런 자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자료 수집 카드를 만들어 보자 라고 했어요. 그 자료 수집 카드 보기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기사문입니다. 땡땡 신문에 2000 땡땡년 출처 나와 있는데요. 이 기사문의 내용을 보시면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온난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문은 앞에서 생각한 근거 4가지 중에서 지구온난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거 3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자료로는 동영상입니다. 텔레비전 뉴스의 내용인데요. 따라서 출처는 이제 그 방송국이 되겠죠. 알려주는 내용이 뭐냐면 숲은 미세먼지를 잡아준다라는 내용의 텔레비전 뉴스예요. 그렇다면 이 자료는 어떤 근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미세먼지를 잡아준다는 거니까 그렇죠. 첫 번째 근거, 숲이 미세먼지를 잡아준다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그림인데요. 땡땡 산림박물관이 출처네요. 알려주는 내용을 보시면 숲에서 벌목한 나무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재 생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묘목을 심어 숲이 되죠. 그러면 벌목을 해서 대제소에 가져가서 목재로 생산해서 책상을 만드는 그 과정이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의 자료는 근거 4와 관련이 있겠네요. 소중한 자원을 제공해 준다는 것. 자, 이어서 자료 4를 보니까 그림인데 땡땡 누리집입니다. 자, 이와 같은 누리집의 자료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정확성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자, 이 누리집의 내용을 보면 땅속으로 깊이 자란 나무 뿌리는 주변 토양을 지탱해서 홍수와 산사태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료는 그렇죠. 두 번째 근거, 숲이 홍수와 산사태를 막아주는 사진이나 그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지금 자료 보면 뭐 기사문, 텔레비전 뉴스, 땡땡 산림박물관에서 본 거, 또 누리집 자료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자료의 종류에 이렇게 기사문, 뭐 사진, 그림, 표, 동영상, 지도, 전문가의 말이나 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집한 자료가 과연 내용을 잘 뒷받침하고 믿을만한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 1 기사문인데 근거를 잘 뒷받침해요. 그리고 믿을만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지구온난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거를 잘 뒷받침하고 신문 기사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자료 2도 역시 근거를 잘 뒷받침하고 믿을만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이라면 나무가 미세먼지를 잡아준다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고 첫 번째 근거 뒷받침하는 거죠. 그리고 과학적인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방송 뉴스예요. 믿을만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자료 3도 근거를 잘 뒷받침하고 믿을만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에 대한 까닭으로 나무가 책상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숲이 소중한 자원이 된다라고 하는 네 번째 근거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근거를 잘 뒷받침하고 있고 또 땡땡 산림박물관의 내용이네요. 그렇다면 믿을만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자료를 평가하는 방법까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첫 번째 퀴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료가 근거를 뒷받침하는지 평가하려면 무엇을 살펴봐야 한다고요? 근거와 관련 있는 내용인지 살펴봐야 하고 근거를 뒷받침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는 이래야 해요. 어때야 좋은 자료일까? 근거와 관련 있으면서 근거를 뒷받침하면서 그렇죠. 정답은 믿을 만한 자료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개념 살펴볼까요?
상황에 알맞은 자료를 활용해 논설문 쓰기입니다. 자, 논설문을 쓰기 위해서는 논설문의 그 구조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그래, 짜임이죠. 자, 일단 제목부터 살펴보면 논설문의 제목은 주장이 잘 드러나도록 제목을 붙입니다. 읽는 사람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면 더욱 좋습니다. 자, 그리고 논설문의 짜임은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각각의 단계에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이나 주장의 동기, 자신의 주장을 씁니다. 흥미를 끄는 질문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본론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두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활용합니다. 결론은 본론을 요약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장을 실천했을 때 나타날 긍정적 모습을 써도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친구들 제목부터 서론, 본론, 결론, 논설문의 짜임에서 갖춰야 될 내용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을 쓸 때는 말이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는 주관적인 표현이라든가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모호한 표현은 안 쓰는 것이 좋아요. 반드시, 절대로, 결코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은 조심해서 써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인의 가족 단체 대화방, 그리고 성민이가 누리 소통방에 쓴 제발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의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겠는데요. 자, 소인의 가족이 단체 대화방에서 오늘 저녁 외식하려고 하는데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하고 시작을 했어요. 아니, 왜 가족인데 단체 대화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엄마의 말에서 알 수 있죠? 오늘은 다들 얼굴 볼 시간도 없이 바쁘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누리 소통망에서 대화를 할 때 보면 직접 만나지 않고도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각자 바쁜 상황이라면 이렇게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죠.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께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땡땡식당 짜장면이 맛있다고 추천하던데 거기 갈래? 하니까 오빠가 에이, 거기 식당 사장님은 불친절하고 음식 맛도 이상하대요 라고 합니다. 나는 그래? 어떻게 알았어? 하고 물었더니 누리 소통방에서 그 가게를 이용한 손님이 쓴 글을 읽었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상하네. 그 식당은 깨끗하고 사장님도 친절하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하던데 라고 합니다. 자, 나는 생각해요. 정말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하지? 라고 합니다. 오빠가 본 누리 소통망에서 그 가게를 이용한 손님이 쓴 글에서는 아주 불친절하고 음식 맛도 이상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엄마가 알고 있는 내용, 그 식당은 깨끗하고 사장님도 친절하다고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서로 달라요. 이때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정말 헷갈릴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제발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가 이제 성민이가 쓴 글이에요. 바로 오빠가 얘기했던 거기 식당 사장님은 불친절하고 음식 맛도 이상하대요의 식당의 아들이 쓴 글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땡땡식당 불매운동이라는 글 보신 적 있나요? 라고 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입니다. 라고 했는데 누리소통방에 실린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사실은 손님이 좀 이상한 손님이었고 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응대를 했는데 누리소통망에 이렇게 사실과 다른 글을 올려서 굉장히 난감하다는, 가게의 손님도 끊겼고 서민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다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내용을 보니까요. 누리소통방 대화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소인의 가족이 단체 대화방에서 저녁 먹을 곳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곳에 모여 의논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누리소통방에서 대화를 할 수 있죠. 게다가 소희 오빠는 식당 정보를 누리소통방에 손님이 쓴 글을 읽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누리소통방에 올라오는 글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정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런데 문제점도 있네요. 성민이네 가게가 손님이 쓴 글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어요. 가게 손님이 끊기고 성민이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는데 이게 진짜 정보라면 성민이도 할 말이 없겠지만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 누리소통방의 장점, 단점 생각해 봤는데 이것을 고려해서 누리소통방 이용에 대한 논설문을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주장을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주장이라면 누리소통방을 올바르게 사용하자와 같은 주장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게시할 곳 또 누가 읽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읽을 사람에 맞춰서 내용을 선정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이고 우리 반 누리집에 게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렇죠. 근거들을 생각해 봐야겠죠. 누리소통망을 올바르게 사용하자.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쉽게 퍼질 수 있다.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쉽다. 또는 중독되어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와 같은 근거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이 근거들을 또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누리소통망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와 같은 사례를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찾거나 또는 잘못된 정보가 퍼진 사례는 인터넷 기사 또는 동영상을 이용을 하거나 또는 누리소통망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중독이 돼서 시간 낭비를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친구들을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자료를 수집할 때는 되도록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 믿을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는 거, 또 게시할 곳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리소통망 이용에 대한 여러분의 주장이 잘 드러나도록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목,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우리 쓸 때 고려할 점 앞에서 살펴봤죠? 개념에서 같이 봤습니다. 그 고려할 점을 잘 생각해서 논설문을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논설문 쓰기까지 봤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 논설문의 짜임은 서론, 본론, 결론이었어요. 이 중에서 문제 상황이나 주장의 동기, 자신의 주장을 쓰고 흥미를 끄는 질문으로 시작해도 좋은 부분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서론이죠? 자, 논설문의 짜임과 함께 제목을 쓰는 방법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신만의 생각, 감정에 치우치는 주관적 표현,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모호한 표현, 안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것, 반드시 절대로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 조심해서 써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3단원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원으로 다시 오겠습니다.